결혼 25년 차,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임원이었고 후배들을 아껴주는 선배였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아내의 휴대폰 불빛을 봤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죠. 이름은 서진우 부장. 제 회사 후배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도 생각나. 당신 남편 출장 간 사이 또 만나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조용히 침대로 돌아왔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넥타이를 매줬고 저는 고마워라고 답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죠. 회사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진우를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제 후배, 5년 전 제가 직접 뽑은 인재였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했죠. 그래서 믿었습니다. 진우야, 요즘 프로젝트는 어때? 형님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완벽한 연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 형이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형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제가 좋아하는 메뉴였죠.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응, 그냥 평소처럼.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답게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밤이 되자 아내는 침실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따져 물어야 하나? 이혼을 해야 하나? 하지만 뭔가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분노보다 더 강한 감정. 그건 바로 의문이었죠.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 아내가 깊이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폰을 들었죠.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으니까요. 카톡을 열었습니다. 서진우와의 대화방을 찾아 위로 스크롤했죠. 그리고 보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메시지들을요. 오늘 밤 호텔에서 만나자. 당신과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야. 남편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했어. 걱정 마. 읽으면 읽을수록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 형님 자리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당신이 임원이 되면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겠네. 응, 형님이 실수만 하면 바로 기회야. 내가 잘 준비해 둘게.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배신이었죠. 제 자리, 제 명예, 제 인생까지 빼앗으려는 음모였습니다.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세상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결심했죠. 지금 폭발하면 너무 가볍다. 저는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휴대폰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걸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었습니다. 회사에서 서진우를 만나면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죠. 요즘 프로젝트 정말 잘하더라. 승진도 머지 않았어.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겠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에게 꽃을 사다 줬고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고마워서.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2주 후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은 비쌌지만 가치가 있었죠. 탐정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손잡고 들어가는 아내와 서진우,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 6개월 전부터 주 2회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주로 당신이 야근하거나 출장 가는 날이죠. 탐정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은 이미 메말라 있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더 많은 증거뿐이었습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특히 서진우가 회사에서 하는 일들도요. 알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여갔죠. 그 사이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응? 그래. 응, 예전보다 말이 없어진 것 같아.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딸을 안아줬습니다. 23살 대학교 4학년이었죠.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서진우가 점점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죠. 제 프로젝트의 트집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떤 부분? 여기 데이터 분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보였죠. 저를 밀어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알겠어, 수정할게. 저는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태도가 점점 대담해지는 걸 지켜봤죠. 다른 동료들 앞에서도 제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어느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사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후배가 선배에게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거니까요. 다들 제 반응을 기다렸죠. 진우 의견도 일리가 있네. 더 검토해보자고. 저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동료들은 놀란 표정이었죠. 평소에 제라면 단호하게 제 의견을 관철시켰을 텐데 이번엔 물러선 거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부장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사님, 요즘 왜 그러세요? 예전 같지 않으신데. 응? 뭐가? 서진우한테 너무 끌려다니시는 것 같아서요. 그냥 후배 의견도 존중해 주는 거야.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탐정에게서 새로운 보고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한 내용이었죠. 서진우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경쟁사와 접촉한 흔적도 있고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사진과 녹취록이었습니다. 서진우가 경쟁사 임원과 만나는 장면.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까지요. 이사님 자리가 비면 제가 올라갑니다. 그때 협력 방안을 다시 논의하죠. 완벽했습니다. 이제 서진우의 배신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사 전체의 문제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났죠. 어서 와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내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걱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응, 괜찮아. 곧 다 정리될 거야. 무슨 일인데요? 아, 회사 일. 신경 쓰지 마. 저녁을 먹으며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 금요일에 학교 축제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엄마도 같이 와요. 응, 그래.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마치 완벽한 가정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균열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잠들고 저는 서재로 갔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달간 모은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 파일, 녹취록, 문자 메시지 복사본, 재무 기록, 호텔 영수증.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언제 터뜨릴까?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사 비서실장이었죠. 이사님, 다음 달 15일 임원 인사 발표 있습니다. 그날 창립 기념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모든 임원과 직원이 모이는 자리. 그날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날이 될 거였죠. 알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죠. 한 달 후,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야. 여기까지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한 남자가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순간, 그리고 그가 선택한 침묵의 이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무엇을 선택했는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 남자의 복수극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회사에서 점점 더 조용해졌죠. 회의에서도 의견을 자제하고 프로젝트에서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사님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맞아.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일 있나? 승진 경쟁에서 밀린 거 아닐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엔 항상 서진우가 있었죠. 어느 날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화장실 근처에서 나누는 대화였어요. 진우야, 요즘 이사님 자리 내가 노리는 거 맞지? 형, 무슨 소리예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에이,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이사님 밀어내고 올라가려는 거잖아. 하하, 뭐 실력이 있으면 기회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여유였죠.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들은 척하지 않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집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짜증이 섞인 것처럼 느껴졌죠. 여보,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별일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승진도 못할 것 같다면서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승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말은 서진우한테서 들은 거겠죠. 누가 그러던가? 아,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 뭐 어떻게 되겠지.
에휴, 답답하네. 당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죠. 한때 존경하던 남편이 이제는 한심해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휴대폰을 확인하더군요. 저는 자는 척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문자를 확인하며 웃는 소리였죠. 그리고 조용히 답장을 보내는 타이핑 소리. 아내가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너희는 지금 잔치를 즐기고 있구나. 하지만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다음 날 회사에서 큰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발표였죠. 저는 3개월간 준비한 기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 규모는 5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때 서진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래, 해봐. 이 시장 분석 데이터가 1년 전 자료인데 최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부분도 너무 낙관적인 것 같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우의 지적은 정확했어요. 일부러 빈틈을 남겨둔 부분이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긴 하네. 제 생각엔 이 프로젝트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우 말도 일리가 있네. 이사님, 다시 보완해서 가져오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정 어린 눈빛, 실망스러운 표정들, 그리고 서진우의 승리한 미소.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님, 힘내세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동정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죠. 계획대로였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진우가 다가왔어요. 놀랍게도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형님, 오늘 회의에서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내 지적이 맞았어. 그래도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예의가 아니었네요.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여유였죠. 아니야, 후배가 선배 실수 잡아주는 게 당연한 거지. 고마워. 형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응? 아,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집에서도 스트레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 이야기를 꺼낸 거죠. 확인하려는 건지 아니면 과시하려는 건지. 집은 괜찮아. 왜? 아, 그냥요. 형수님도 요즘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던데.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어떻게 알아? 아, 저번에 우연히 백화점에서 뵀어요. 인사드렸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이었을 테니까요. 그랬구나. 형수님이 형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회사에서 힘드시다고.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그래, 고마워. 신경 써줘서. 형님은 제 은인이잖아요. 당연히 신경 써야죠. 은인이라는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은인을 배신하는 놈이 하는 소리였으니까요. 점심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번 주말 특별히 주시해 주세요. 뭔가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일부러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부산 출장 가야 해.
또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회사 일이니까. 아내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요. 하지만 저는 부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호텔에 방을 잡고 탐정과 함께 대기했죠. 오후 7시에 강남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탐정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내와 서진우가 나왔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했죠.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25년간 본 적 없는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차에 탑니다. 서진우가 아내의 허리를 감싸고 아내는 그의 어깨에 기댔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탐정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심장이 아팠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충분합니다. 돌아가죠. 이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위스키였죠. 1잔, 2잔, 3잔. 하지만 취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응, 지은아. 뭐해? 공부하고 있어요. 아빠는 출장 중이죠? 응, 부산이야. 너 잘 지내고 있지? 네, 걱정 마세요. 엄마도 잘 계시고. 그래, 다행이다. 아빠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요? 응?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황량했습니다. 지은이만큼은 지켜야 해. 이 모든 게 끝나도 저 아이는 상처받지 않게. 월요일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어요. 출장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그냥 그랬어. 별일 없었어. 서진우도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형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응, 너는? 저도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거짓말쟁이. 하지만 저도 거짓말로 답했죠. 그래, 푹 쉬는 게 중요하지. 그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척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실수로 망치고 회의에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심지어 지각도 했어요.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이사님, 요즘 정말 이상해. 완전히 의욕을 잃은 것 같아. 혹시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닐까?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죠. 그리고 그 와중에 서진우의 입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느 임원 회의에서였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님 팀이 문제네요. 대표이사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분기엔 만회하겠습니다. 이사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휴가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진우, 당분간 이사님 팀 프로젝트 일부를 내가 맡아줄 수 있겠어? 서진우가 겸손한 척 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하지.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서진우와 마주쳤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형님이 힘드실 때 제가 있잖아요. 그의 얼굴엔 가식적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그래, 믿을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현관문 소리에 놀라 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누구랑 통화했어? 아, 친구. 무슨 친구? 대학 동창이요. 왜요? 아니, 그냥 아내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대로 돌아왔죠. 저녁 먹어요. 김치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마주보며 밥을 먹었죠. 25년간 수천 번 반복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많이 힘들죠? 응, 조금. 요즘 당신 상사들이 너무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위로하는 척이었지만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정말요? 솔직히 요즘 당신 보면 걱정돼요. 왜? 예전에 당신 같지 않아서요. 뭔가 포기한 것 같은 느낌?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한 모습을 보였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예전처럼 의욕이 안 생기네. 에휴, 그러니까 문제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아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하던 남편이 이제는 한심해 보이나 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들었고 저는 서재로 갔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증거 파일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탐정이 이번 주에 확보한 것이었죠. 아내와 서진우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곧이에요. 다음 달 인사 발표 나면 당신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겠네. 이혼하고 재혼하면 되죠. 이제 저 사람한테 미련 없어요. 나도 그래. 형님한테 미안하긴 한데 이게 현실이잖아.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 우리 인생이니까. 녹취록을 끄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 후회할 여지를 남기지 마. 달력을 봤습니다. 창립 기념식까지 2주. 그날이 바로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다크서클, 빠진 머리카락.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힘들어 보였어요. 잘 됐어. 이래야 더 믿겠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서진우가 제 자리 근처를 지나가며 말했죠. 형님,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응,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고마워. 그가 떠나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주만 더, 2주만 더 참자. 점심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딸 지은이었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집에 친구들 초대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괜찮대요. 아빠도 같이 저녁 먹어요. 알았어. 아빠가 맛있는 거 사갈게. 사랑해요, 아빠.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존재, 지은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대표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사님,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컨디션 관리를 못했네요. 다음 달 인사 발표 전에 한번 면담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어요? 물론입니다. 앞으로 방향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사실상 강등 또는 좌천을 암시하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님, 이제 끝난 것 같아. 다음 달 인사 발표에서 물러나실 거래. 진우 부장이 올라가겠네. 당연하지. 요즘 실적 보면. 저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모든 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붕괴라는 것을요.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2주 후면 정말로 폭풍이 몰아칠 거야. 그리고 그때는 내가 아니라 나야. 살아남는 사람은 창립 기념식까지 2주. 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탐정을 만나 최종 증거를 정리했죠. 이게 전부입니다. 탐정이 건넨 USB에는 6개월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127장, 동영상 23개, 녹취록 41건, 호텔 영수증 18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진우가 회사 기밀을 빼돌린 증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이걸 어떻게 쓰실 건가요? 창립 기념식 날 공개할 겁니다. 그날이면 모든 임원과 직원이 모이는 날이죠. 맞습니다. 가장 완벽한 무대죠. 탐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사님, 저도 이 일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신 분은 처음입니다. 6개월 동안 당했으니까요. 단 하루로 끝내려고 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재판에서 100% 승소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불륜과 재산 은닉 정황까지 있으니 최소 5억에서 최대 10억까지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불륜 사실이 있으니 50% 이하로 조정 가능합니다. 대략 30% 선에서 합의 가능할 겁니다. 좋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언제 제출하시겠어요? 창립 기념식 다음 날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죠. 회사 법무팀 변호사도 따로 만났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 건이었죠. 이 증거면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배임죄와 영업비밀 침해로 최소 징역 3년은 나올 겁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산정해야 하지만 최소 20억 이상 청구 가능합니다. 고발장 준비해 주세요. 창립 기념식 직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사님, 이 건으로 서진우 부장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지은아, 다음 주 주말에 외할머니 댁에 다녀올래? 갑자기요? 왜요? 아빠가 일이 좀 있어서. 너는 할머니랑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 무슨 일인데요? 응, 회사 일. 중요한 행사가 있거든. 알았어요. 그럼 금요일에 출발할게요. 그래, 엄마한테는 아빠가 말할게. 딸을 멀리 보내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지은이만큼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가? 응, 친구 만나. 누구? 대학 동창들. 오랜만에 모이기로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탐정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 서진우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당신은? 나 집에서 쉴 거야. 요즘 계속 집에만 있네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피곤해서.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좀 더 노력해야죠. 알았어. 아내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내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게 보였죠. 휴대폰을 꺼내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마지막 미행입니다. 결정적 장면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천장을 바라봤죠.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자. 2시간 후 탐정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 아내와 서진우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내는 웃고 있었고 서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레스토랑을 나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손을 꼭 잡은 채로. 마지막 사진. 호텔방 창문으로 보이는 실루엣. 서로를 끌어안는 두 사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다음 날 회사에서 기획실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사님, 창립 기념식 준비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오전엔 식전 행사하고 오후에 인사 발표 예정입니다. 누가 발표하죠?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사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가요? 네, 임원 대표로 축사 부탁드립니다. 완벽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이 나가고 저는 축사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가지 버전으로요. 하나는 일반 축사, 다른 하나는 폭로용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진우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창립 기념식 날 기대되시죠? 응? 인사 발표 있잖아요. 형님 승진 확정이실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승진하는 건 서진우고 저는 물러나는 거라는 걸. 그럴까? 당연하죠. 형님만큼 회사에 기여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마워, 그 말. 진심입니다, 형님.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진우야, 너한테 하나 물어볼게. 네, 형님. 만약 누군가를 배신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서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이유 말이야. 글쎄요, 아마 자기 이익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형님, 왜 이런 질문을? 대답해봐. 서진우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아마 대가를 치르겠죠. 언젠가는. 그렇겠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우가 먼저 자리를 떴죠. 형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가 떠나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야.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주말이 되었습니다. 딸 지은이를 외할머니 댁에 보냈죠. 아빠,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왜 갑자기 보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아빠 일 때문이야.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이 있거든. 무슨 일인데요? 회사 행사야. 끝나면 바로 데리러 갈게. 엄마는요? 엄마는 집에 계실 거야. 지은이를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3시간을 달려 외할머니 댁에 도착했죠. 지은아, 할머니한테 잘 있어. 아빠도 조심하세요. 딸을 안아줬습니다. 오래, 꽉. 아빠?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서울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어요. 6개월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집에 도착할 때쯤엔 다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창립 기념식이야. 그래요? 같이 갈래? 배우자 초대석이 있어.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를요? 응, 25년 동안 옆에서 지켜줬잖아.
당연히 같이 가야지. 그런데 난 그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번엔 특별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면 알게 될 거야. 아내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불안했겠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고마워. 월요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창립 기념식까지 나흘. 동료들의 분위기가 들떠 있었어요. 이번 인사 발표 엄청 큰 변화 있을 거래. 진우 부장 승진 확정이래. 이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래? 글쎄, 안 좋은 소문이 있던데.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서 일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했죠. USB 확인, 변호사 서류 확인, 발표 자료 확인.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화요일 대표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사님, 금요일 인사 발표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전략기획실 고문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사실상 한직이었습니다. 실권 없는 자리죠. 고문이요? 네, 연봉은 유지되고요. 다만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자리는 서진우 부장이 맡게 됩니다. 젊고 유능하니까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서진우와 마주쳤습니다. 형님, 대표님과 면담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너 승진 축하해. 네, 제가요? 응, 곧 발표될 거야. 서진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형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지. 그리고 금요일엔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축하한다는 말이야. 수요일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금요일 행사에 뭐 입고 갈까요? 내가 예쁘게 보이는 거 입어. 정장이 나을까요? 응, 격식 있는 자리니까. 당신은요? 나, 내 베스트 슈트 입을 거야. 왜요? 중요한 날이에요? 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야. 아내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 생기는 거예요? 금요일에 다 알게 될 거야. 목요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6개월간의 침묵, 인내, 계획. 모든 게 한순간에 폭발하는 날. 서재에 앉아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USB 3개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백업, 하나는 변호사용, 하나는 발표용. 새벽 3시 아내가 자고 있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봤죠. 25년을 함께한 사람,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내일이면 끝이야. 우리의 모든 것이 조용히 속삭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꼼꼼히 했죠. 베스트 슈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진한 남색 넥타이.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더 날카롭고 더 단단해진 오늘이야. 심판의 날. 아내도 일찍 준비했습니다. 베이지색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했죠. 어때요? 예쁘네. 당신도 멋있어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네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회사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출발했고 아내는 점심때쯤 오기로 했죠. 회사에 도착하니 로비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창립 기념식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이사님, 일찍 오셨네요. 기획실장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리허설 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축사 원고는 준비하셨죠? 네, 완벽하게요. 가슴 주머니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안에 두 가지 원고가 들어 있었죠. 오전 11시 직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정오, 식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홍보 영상이 나오고 축하 공연이 있었죠. 오후 1시 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무대에 올랐어요. 오늘 우리 회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2층 배우자석을 올려다봤죠.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엔 비어 있었어요. 서진우의 자리였겠죠. 1층 직원석을 봤습니다. 서진우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오후 2시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임원 대표로 이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두 개의 원고 중 하나를 꺼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회사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회사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많은 추억이 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축사처럼 시작됐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축하만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겪었던 일들을요.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지금 무슨... 잠시만요, 대표님.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기획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조작실을 봤지만 이미 제가 준비한 직원이 USB를 꽂은 후였죠. 첫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호텔 앞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두 사람. 제 아내와 서진우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6개월 전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2층 배우자석에서 아내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1층에선 서진우가 창백해진 얼굴로 일어나려 했죠. 앉아 있어, 진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은 장면. 세 번째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네 번째 사진.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실루엣. 총 127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6개월간 주 2회 만났고 18번의 호텔 방문 기록이 있죠. 청중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욕설과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죠. 이번 인사이동에서 형님 자리 당신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서진우의 목소리. 응, 형님이 실수만 하면 바로 기회야. 내가 잘 준비해 둘게. 강당이 더 술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배신이었죠. 다음 녹취록. 이혼하고 재혼하면 되죠. 이제 저 사람한테 미련 없어요. 나도 그래. 형님한테 미안하긴 한데 이게 현실이잖아.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고 몇몇은 손가락질을 했죠. 여러분, 25년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받은 보답입니다.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안정을 되찾았죠. 그리고 서진우 부장. 제가 5년 전 직접 뽑은 후배였습니다. 아들처럼 아꼈죠. 하지만 그는 제 자리를 빼앗기 위해 제 아내와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우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형님, 오해입니다. 설명할 기회를. 앉아. 제 목소리에 그가 움찔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잖아. 이제부터가 진짜야. 새로운 자료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이메일 기록이었어요. 서진우 부장은 우리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겼습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직원들이 서진우를 향해 야유를 보냈죠. 이건 배임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USB를 하나 더 꺼내 흔들었습니다. 경쟁사 임원과의 만남 기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까지 전부요. 법무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USB를 건넸죠. 확인해 보십시오. 최소 20억 원 이상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습니다. 서진우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쪽같이 가렸죠. 아닙니다. 저는.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보안팀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우를 에워쌌죠. 서진우 부장, 사무실로 동행하시죠. 그가 끌려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침을 뱉고 욕을 퍼부었어요. 배신자, 쓰레기 같은 놈, 회사까지 팔아먹어? 저는 다시 마이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배우자석을 올려다봤죠.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죠.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여러분, 제가 왜 6개월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 당장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다그치고 서진우를 때려 눕힐 수도 있었죠. 제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너무 가벼웠을 겁니다. 그들은 실수했다, 미안하다고 말하며 빠져나갔겠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밝히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 그 다음엔 더 많은 사람들. 결국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끝까지 숨긴 이유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어요. 더 크게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환호성까지 들렸죠. 대표이사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사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는 서진우에 대해 즉시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사님의 인사권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오히려 승진 대상으로. 아닙니다.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회사를 떠나려고 합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떠나신다고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5년간 감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이 길을 열어줬죠. 몇몇은 어깨를 두드려줬고 몇몇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사님, 멋있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2층에서 아내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여보, 말하지 마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 설명할 기회를. 25년이 설명입니까? 6개월이 설명입니까? 아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봅니다. 싫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용서는 하겠습니다. 언젠가는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됩니다. 안 돼요, 제발. 재산 분할은 30%만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8억 원 청구했고요. 변호사와 협의하세요. 딸은요? 지은이는? 지은이는 제가 키웁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세요. 그건 안 돼요. 그럼 오늘 일을 지은이한테도 말해야겠네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그럼 서명하세요. 지은이한테는 우리가 원만하게 헤어진다고 말하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아내를 두고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백미러로 건물을 봤죠. 15년을 보낸 곳.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이사님, TV 봤습니다. 대단하셨어요. TV요? 네, 생중계됐습니다. 지금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그렇군요. 내일 이혼 소송 접수하고 서진우 고발장도 제출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고 포털을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로 실시간 검색어 1위였어요. 창립 기념식 폭로, 불륜 복수, 배신 보복, 댓글들을 봤습니다. 역대급 복수다. 6개월 참은 거 진짜 대단함. 저 여자랑 남자 인생 끝났네. 통쾌하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통쾌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진 자리, 15년 직장 생활이 끝난 자리. 그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외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3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하니 저녁 6시였죠. 아빠, 지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요? 그냥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 아빠 울었어요? 응? 눈이 빨개요. 아니야, 바람 때문에 그래. 지은이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존재. 지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엄마랑 아빠랑 잠시 떨어져 살기로 했어.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혼이요? 응.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어른들 사정이야. 너한테는 잘못이 없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 절대 아니야.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친구들처럼 되기 싫어요. 지은아. 다들 부모님 이혼하고 불행해졌어요. 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 아빠가 너를 지킬게. 약속해요? 약속해. 엄마랑 떨어져도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지은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그날 밤 외할머니 댁에서 잤습니다. 지은이는 제 옆에서 잠들었어요. 자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아내와 서진우는 무너졌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대신 공허함만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를 데리고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간 모양이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은이는 당신이 잘 키워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달하겠습니다. 편지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죠. 아빠, 엄마는요? 엄마는 잠시 여행 갔어. 언제 와요? 모르겠어. 한참 걸릴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뉴스를 봤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충격적인 폭로가 화제입니다. 창립 기념식에서 불륜 사실을 공개하며 리포터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아내와 서진우의 얼굴은 그대로 나왔죠. 서진우 씨는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이사님, 부인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산 분할 30%, 위자료 8억 원, 양육권 포기 모두 동의했고요. 그렇군요. 빠르면 한 달 안에 이혼 확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진우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배임과 영업비밀 침해로요. 그래요. 회사에서도 민사소송 준비 중입니다. 손해배상 25억 원 청구할 예정이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잃었고 서진우는 감옥에 갔죠. 하지만 저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 직장, 평범한 일상.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그래, 뭐 먹고 싶어? 피자요. 알았어, 주문할게. 피자를 주문하고 딸과 함께 먹었습니다. TV를 보며 웃었죠. 이게 제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복수 후의 삶.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예정대로 한 달 만에 확정됐어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던 날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수척하고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고 명품 가방 대신 작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아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지은이는 잘 지내나요? 잘 지냅니다. 보고 싶어요. 양육권 포기하셨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 지은이가 원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법원 앞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아니요, 변호사님이 수고하셨죠.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는 다음 주 입금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괜찮으세요? 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내와 서진우가 웃는 꿈. 제가 무대에서 폭로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꿈. 그리고 모든 게 끝나고 혼자 남겨진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질문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어요. 아내는 모든 걸 잃었고 서진우는 감옥에 있었죠. SNS에선 그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배신자의 최후, 불륜 커플 몰락기, 자업자 득. 사람들은 통쾌해했습니다. 저도 그래야 했죠. 하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었어요. 딸 지은이가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물어봐요. 뭘? 엄마는 어디 갔냐고. 왜 안 보이냐고. 뭐라고 답했어? 여행 갔다고 했어요. 아빠가 그랬잖아요. 그래, 잘했어. 근데 아빠, 엄마 진짜 언제 와요?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진실을 말해줄게. 네.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엄마랑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됐어. 엄마가 나쁜 짓 했어요? 응, 인터넷에서 봤어요. 아빠가 창립 기념식에서 폭로한 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부터요. 친구가 보여줬어요. 지은아, 괜찮아요, 아빠. 아빠는 잘못 없어요. 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23살 어른이 된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죠. 엄마를 미워해도 돼요. 아빠한테 그런 짓을 했으니까. 아니야, 미워하지 마. 왜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니까.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이야. 하지만 미움은 너만 힘들게 해. 그냥 잊자.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위스키였죠. 한 잔, 두 잔, 세 잔.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서진우 관련 기사가 떴어요. 전 대기업 부장 서진우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배임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서진우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사와 선배의 신뢰를 배신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밀을 유출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댓글을 봤습니다. 4년도 적다. 불륜남 인생 끝났네. 잘됐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어요. 그는 모든 걸 잃었죠. 직장, 명예, 자유까지. 그런데 왜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요? 한 달 후 우연히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마트에서였어요. 안녕하세요. 아내가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엔 컵라면과 김밥 몇 개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요. 당신은? 저도 그냥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요. 네. 생활비 벌어야 하니까요. 재산 분할금은 다 빚 갚는 데 썼어요. 무슨 빚이요? 부모님 병원비요. 아버지가 암 선고 받으셨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제 탓이에요. 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아내의 눈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한때 반짝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저 공허함만 남아 있었죠. 지은이한테 전해주세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네. 저는 이만 갈게요. 아내가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게.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잃었어요. 명품 가방, 여유로운 삶, 존경받던 지위. 하지만 보고 나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어요. 그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봤어. 어디서요? 마트에서. 엄마가 너한테 전해달래.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럼 만나볼까? 돼요? 응, 내가 원한다면. 정말요? 엄마를 용서하라는 건 아니야. 다만 너의 엄마니까. 완전히 끊을 순 없잖아.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주말 카페에서 셋이 만났습니다. 저와 지은이 그리고 아내. 아내는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옷. 엄마. 지은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내가 딸을 안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괜찮지 않아. 엄마가 잘못했어. 너한테도 아빠한테도.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죠. 30분 후 아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만 갈게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지은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지내. 아빠 말씀 잘 듣고 엄마도 건강하세요. 아내가 나갔습니다. 지은이가 창밖으로 엄마를 바라봤죠. 아빠, 엄마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래. 아빠는 엄마 용서했어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다만 미움은 좀 풀린 것 같아. 저도요. 그래, 그거면 충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그들은 대가를 치렀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제가 다시 일어서는 거였어요. 무너지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죠. 6개월 후, 저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혼자 시작한 일인 기업이었죠. 일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15년간 쌓은 경력과 인맥이 도움이 됐습니다. 창립 기념식 사건 이후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사님 존경합니다. 멋진 결정이었어요. 저희 프로젝트 맡아주시겠어요? 사무실은 작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 방식대로 일할 수 있었죠.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빠 면접 붙었어요. 정말 축하해. 다음 주 최종 면접이에요. 잘 될 거야. 아빠 딸인데. 에이, 아빠. 둘이서 외식을 했습니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웃었죠. 아빠, 요즘 행복해 보여요. 응?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너도 그렇고. 저요? 저는 원래 밝았잖아요. 그렇지. 고기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요즘 어때? 가끔 지은이가 아내를 만났거든요. 제 허락하에.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표정이 예전보단 밝아요. 그래. 네, 편의점 알바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신대요. 다행이네. 아빠 엄마한테 아직 화나요? 생각해 봤습니다. 화는 많이 풀렸어. 이제는 그냥 안타까워. 왜요?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었던 미래를 스스로 버렸으니까. 그게 안타깝지. 아빠는 후회 안 해요? 복수한 거? 후회.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후회는 안 해. 다만 복수가 답은 아니었어. 그럼 뭐가 답이에요? 다시 일어서는 거, 행복해지는 거. 그게 진짜 복수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고마워.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진짜 행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잃어버린 게 아내의 불륜이 시작점일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을까요? 저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일에 치여 아내를 소홀히 했고 대화는 줄어들었죠. 물론 그게 불륜의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끝까지 숨긴 이유는 더 크게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 창립 기념식에서 한 말이었죠. 그때는 확신했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꼭 그래야 했을까요? 침묵으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야기했다면?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고 조용히 해결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아니, 어쩌면 똑같았을 거예요. 이혼은 피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다만 제 마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허하진 않았을 거예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디쓸 뿐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지금의 제가 됐으니까요.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 사랑하는 딸, 의미 있는 일, 평화로운 일상.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다. 1년 후, 회사는 직원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지만 탄탄한 팀이었죠. 지은이는 원하던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빠, 첫 월급 받았어요. 축하해. 저녁 사줄게요. 고마워, 딸. 아내는 가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됐다고, 손님들이 친절하다고 칭찬한다고, 지은이를 통해서였죠. 엄마가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왜? 지은이랑 만나게 해줘서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망신 주지 않아서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망신 줬는데. 그래도 지은이는 지켜줬잖아요. 엄마 말로는 그게 가장 고마웠대요. 그랬구나. 어느 봄날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벚꽃이 만발했죠.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아내와 함께 걸었던 기억이 났어요. 여보, 벚꽃 예쁘다. 그래, 정말 예쁘네. 그때는 몰랐죠.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은 혼자지만 외롭진 않았습니다. 딸이 있고, 일이 있고,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었죠. 무너지지 않은 다시 일어선 제 모습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아빠, 오늘 저녁 집에서 먹어요? 응, 그럴까? 제가 요리할게요. 오, 기대되는데? 맛없으면 아빠 책임이에요. 아빠한테 배운 거니까. 알았어. 일찍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벚꽃을 다시 봤습니다. 지고 또 피는 꽃처럼. 인생도 그런 거겠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상처받고 치유되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것. 끝까지 숨긴 이유는 더 크게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다는 걸. 무너뜨린 후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새로운 시작. 그게 지금의 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배신당하고 복수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선 남자. 그는 끝까지 침묵했죠. 더 크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지만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 행복해지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적 있나요?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었나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기다림이고, 진짜 승리는 무너뜨림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